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2월 19일 일요일입니다. 4시 54분이고요. 아,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주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진지하게 좀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서부터 이제 다음 주를 좀 준비하기 위한 전쟁을 좀 치르기 위한 준비들을 하실 시간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책상에 좀 앉아 있고 제가 지금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게 계좌 수익률 5%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을 두고 계좌 수익률 5%를 달성을 하게 되면 그 기수는 종료가 되는 그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기간 동안에 5%여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공격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 1기, 2기, 뭐 3기, 4기, 5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1년 동안 누적을 해 나가시게 되면 상당히 좀 큰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고 원금의 확장성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뭐 앞서서도 제가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장기라든지 장기 투자 그리고 뭐 업종을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저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마다 뭐 맞는 것도 있겠지만 틀리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 틀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자기 그 최면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좋을 거야. 이 종목은 올라가야 돼.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동이 되면서 뭐 생각지도 않았던 자금의 계획 자체가 굉장히 많이 흐트러지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돼서 보니까 제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하는 거 하자. 잘하는 거 하자. 라는 생각. 그리고 제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는 게 훨씬 더 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알려드리는 데 있어서 무언가 성과까지 좀 얻어내게 되면 상당히 좀 좋은 뭐 의미 있는 시간을 좀 같이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운영을 하고 있고 확실히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목표가 딱 생기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노력을 하고 많은 시간을 투여를 하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정진한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 혼자 막 이렇게 막 이것저것 막 매매하고 그럴 때는 아 진짜 뭐 맹수처럼 매매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때로는 좀 냉철할 때도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그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빨리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회원님들하고 좀 느껴보기 위해서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일단은 뭐 2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2기도 뭐 현재까지는 뭐 나름 나쁘진 않습니다. 나름 뭐 생각하고 있었던 속도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다음 주 정도가 되게 되면 얼추 뭐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뭔가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날 것 같아서 뭐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영상은 뭐 영상들은 이제 앞으로는 좀 편한 영상들을 좀 많이 찍어 올릴 거고 아마 보시게 되면 복장도 고를 거고요. 그리고 뭐 제 일상도 가끔 영상을 좀 찍어서 뭐 매매하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보여드릴 거고 하니까 뭐 그런 것도 뭐 참고 많이 좀 해주시고 일단은 제가 이 시간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다음 주에 좀 신경을 써야 될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뭐 저 혼자 종목을 보고 뭐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놓고 뭐 하는 것도 뭐 좋기는 하겠지만 뭐 이러한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들하고 조금은 좀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유튜브 구독자님들 그리고 와운의 회원님들하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제 녹화를 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주 일요일 날 항상 제가 하고 있는 루틴이 있어요. 그 루틴이
뭐 그렇게 크게 뭐 거창한 건 아니고, 그렇게 크게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뭐 매일매일 좀 신경 써서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한 주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좀 메모를 좀 해놓고, 그리고 일정들을 좀 체크를 하는 편인데, 일단은 정부 일정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정부 일정. 정부 일정들을, 각각의 이제 부처에 들어가서 보시는 것도 뭐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아마 이제 뭐 포털에서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주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각 부처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좀 신경 써서 좀 보셔야 될 일정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화요일 날 일정인데, 화요일 일정입니다. 방기선 1차관이죠. 1차관이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오후 2시로 돼 있고 일정은요. 비공개로 지금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되면 아마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좀 나오겠죠. 관련주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지금 화면에 차트를 좀 보겠지만 뭐 제로투세븐이나 아가방 컴퍼니나 저출산과 관련된 이제 뭐 항상 이제 테마로 엮이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단발성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 시장에서 조금은 좀 집중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막 뛸 때 매매를 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아, 이런 일정들이 있었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준비를 좀 해놓으시게 되면, 좀 수월하게 좀 대처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고령 사회와 관련해서는 뭐 딱히 뭐 떠오르는 종목은 사실은 치매 관련주, 예, 치매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치매 관련주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알츠하이머죠. 최근 들어서 이제 알츠하이머가 연초에 상당히 좀 뜨겁게 좀 달궈졌었습니다. 뭐 피플바이오라든지, 뭐 메디프로라든지, 그쵸? 바이오토스텍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이제 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정부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면 또 관련주로서 또 엮여가지고 또 급등세를 좀 나타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들은 좀 체크를 좀 하시면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화요일 날 일정은 이런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수요일 날도 이제 화요일 날 이슈하고 거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수요일 날이 22년도 이제 출생과 사망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하고 이제 같이 엮여서 좀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지금 고령화도 문제이긴 하지만 저출산이 더 문제야 사실은. 뭐 고령화야 저출산이 해결이 되게 되면 사실은 뭐 비율이라는 부분들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출산만 좀 많아지게 되면 고령화 사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예전에 뭐 60, 70까지가 기대 수명이었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사실은 뭐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만큼 저출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뭐 국민 한 사람으로서 뭐 제가 이제 뭐 나라 걱정까지 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지만 제 저출산은 좀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예전에 막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옛날에는 국민학교. 막 오전반, 오후반 나눠가지고. 저는 이제 오전반, 오후반 세대여가지고. 예, 거의 뭐, 진짜 동물의 세계죠. 남자들 같은 경우. 막 70명씩 막, 그죠? 예, 그리고 한 학급에 70명, 80, 많을 때 한 70명 정도? 뭐 80명까지는 저는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오후반으로 넘어갔죠. 오후반으로. 오전반, 오후반 나눴었던 시기. 그리고 막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막 열세반, 열세반이 뭐야? 열네반, 열다섯 반. 그쵸? 그리고 한 반에 70명 가깝게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 제가 그거를 왜 기억하냐면, 제가 이제 최씨잖아요, 최씨. 그러니까 이게 최씨니까 이게 기억 니은, 가나다 순으로 출석 번호를 하게 되면 제가 거의 맨 뒤에요. 네, 제가 거의 맨 뒤입니다. 그럼 제가 항상 60번, 60 몇 번, 막 이런 식으로 갔었거든요. 좀 그때 많았을 때 막 70 몇 번까지, 그러니까 70번은 넘어간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거의 한 60번대 후반대까지 갔었던
일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손자 손녀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 세대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뭐 초등학교 가면은 막 20, 23, 셋넷? 그쵸? 그러니까 남녀 성비로 따지게 되면 남자 반 여자 반 해가지고 뭐 여학생이 한 13명, 14명? 14명도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리고 뭐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죠. 예.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확실히 저는 이거는 뭐 치매 관련된 것들도 고령화도 문제점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지금 저출산의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리고, 국내 이슈로 따지게 되면, 국내 문제로 따지게 되면 저출산이 훨씬 더 큰 문제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애를 낳을 수 있는 그 기대 출산율 자체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좀 100년 대계를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조금 좀 해결해 주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거 뭐 어쩌다 보니까 뭐 이런 이상한 얘기까지 좀 하는데 일단은 뭐 화요일하고 이제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 운영위원회 요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볼 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쪽에서 좀 더 신경 쓰셔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첨단 로봇, 첨단 로봇 사업 발전 협의회가 발족이 됩니다. 발족이 됩니다. 그래서 업계 간담회까지 같이 개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로봇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올해 1월달, 2월달에 가장 좀 핫한 테마였죠. 그리고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제 AI는 그나마 좀 무언가 이제 확장에 대한 가능성들을 좀 열어두면서 변동성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로봇주들은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또 이야기가 많아지는 그런 시점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번 주 이제 화요일 날 기재부를 통해 가지고 기재부를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첨단 로봇 사업 발족 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나오게 되면 그동안에 좀 주춤했었던 로봇주들에 대한 재차 리바운딩, 2차 랠리, 그리고 2차 리바운딩,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아질 수 있을지 좀 체크를 좀 해보게 되면 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서 첨단사업 로봇산업 발전 협의회가 화요일 날 있을 수 있다, 예정이 돼 있다. 이런 것들 좀 체크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또 일정이 잡혀 있는 게 수요일 날 또 잡혀 있습니다. 수요일 날도 잡혀 있는데 이 수요일 날이 탄소 중립, 탄소 중립 기술 개발, 라운드 테이블 이런 게 좀 예정이 돼 있네요.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같은 날 2023년도 드론쇼 코리아 개최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뭐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올까요? 뭐 이제 도시망고 뭐 이런 것들도 좀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탄소 기반 무역 규제 대응 기반 구축 본격화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있어서 수요일 날은 뭐 요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넘어가서도 뭐 좋은 이슈가 좀 있습니다. 수소 모빌리티. 최근 들어서 이제 수소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시장에서도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수소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관련 협의체 발족이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의 어떠한 형태로 좀 반영이 될지 그리고 수소차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좀 재밌는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뭐 일정 부분들은 없고요. 금요일 날은 한 가지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기계 로봇 분야 R&D 우주성과 수행기관 간담회. 이번 주는 로봇과가 간담회죠. 간담회가 아니지. 이번 주는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예정이 좀 잡혀 있네요. 그래서 로봇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좀 재밌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딱히 그 이외의 일정들은 뭐 일단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뭐 그 이외에는 뭐 딱히 뭐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정 부분들은 요 정도만 좀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에 나오는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그날그날 좀 체크를 하면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금통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통위. 우리나라 금통위가 일단은 동결 쪽으로 바닥을 좀 잡아가는 그러한 양상이었죠. 양상이었지만 버트 최근에 미국 경기가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죠. 미국 경기 예상 경로가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CPI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PPI까지 상당히 좀 높게 조금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여가지고 시장에서 그동안에 뭐 25bp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엮이면서 지금 50bp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가장 해피한 스토리가 동결 쪽으로 가다가 이제 연말에 금리 인하 쪽으로 가는 그러한 이제 그림들을 계속 그려가면서 시장의 주가에 좀 반영을 해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깨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금통위도 요번에도 동결 쪽보다는 또 25bp 뭐 이런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금통위도 조금은 생각을 하면서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체크를 해볼 만한 이슈들은 뭐 없네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매일매일 일정들이 잡히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노진, 신규 상장이 좀 잡혀 있네요. 이노진, 신규 상장. 이게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재밌는 겁니다. 항노화, 솔루션, 전문 업체. 그러니까 이제 앞서 제가 일정들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요거잖아요, 화요일 날. 저출산 고령사회 운영위원회. 뭐 요거하고도 이제 맥이 좀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확정 공모가가 이제 3,000원이니까, 3,000원이니까. 최근에 시장 분위기로 봤었을 때는 뭐 신규 상장에 대한 뭔가 이제 분위기, 뭐 트렌드 이런 것들이 좀 다시 돌아오면서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는 종목군들이 많잖아요. 따상은 기본으로 가고 있는 상황. 따상 이후에도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어가지고 뭐 상당히 좀 재미있게 좀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리고 항노화 솔루션 뭐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뭐 탈모라든지 뭐 피부 질환이든지 재생 분야라든지 뭐 코스메슈티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피부 미용이라든지 그러니까 미용과 관련된 그쵸 이런 것들에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 회사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한 4,400여 병원에 제공을 하고 있고 해외 쪽으로 봤었을 때 뭐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말레이시아, 인도 20여 개국에 좀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생각보다 자금의 쏠림이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제가 이게 경쟁률이 어떻게 되는지 뭐 요거는 제가 잘 못 봐가지고 제가 나중에 한번 뭐 이 방송이 녹화가 좀 끝나고 나서 공부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내일이죠. 내일은 미국 휴장입니다. 대통령의 날이죠. 미국 휴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미 대통령이 폴란드 방문 예정에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딱히 없는 것 같고 이제 화요일로 넘어와서 좀 보시게 되면 이제 푸틴이 의회에서 국정 연설이 있습니다. 국정 연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통위도 금통이지만 이번 주는 또 어느덧 1년입니다. 1년. 러우 리스크, 러우 전쟁이 좀 발발된 지 지금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푸틴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전 세계가 어떠한 성명서를 좀 낼지 이거에 따라서 또 이제 재건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활기차게 또 움직여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겠죠. 지난주서부터 건설기계 쪽이 뭐 터키와 시리아 지진 재건과 관련해 가지고 좀 움직이긴 했는데 또 이번 주에도 또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도 계속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1일 날은 뭐 딱히 뭐 그 일정 말고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만한 내용들은 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3일 날 같은 경우는 FOMC 의사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록 공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는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 FOMC에서 향후 이제 3월 달에 다가오는 FOMC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에 대한 무언가 또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FOMC 의사록 공개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23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소니에서 차세대 소니에서 차세대 VR 기기 출시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 이제 XR VR 관련해 가지고 계속 지금 흔들리잖아요. 그죠? 뭐 애플에서 또 낸다, 뭐 MS에서 또 낸다, 메타버스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소니에서 차세대 VR 기기가 출시가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올 한 해 XR VR 시장에서 좀 뜨겁게 열기를 좀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가 또 어떻게 나올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24일 날 같은 경우는 23일이죠. 23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딱히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딱히 다른 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 경기 지표가 좀 있는데 주간 신규 청구 건수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저게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실업률에 대한 평가들 그리고 뭔가 이제 안도감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23일 날은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24일 날 같은 경우는 주택 관련된 경기 지표가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1월 신규 주택 매매 뭐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월 미시건대 소비심리 평가지수 확정치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향후 이제 미국에서의 소비자들이 소비 심리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인플레가 계속 진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아니면 노랜딩이냐 뭐 이런 쪽으로도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어가지고 과연 이제 높아져 있는 인플레이션에 적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되게 시장에서의 관심사라 미시건대 소비심리 평가지수 확정치도 좀 의미 있게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뭐 요 정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좀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하나 뭐 제가 빼먹고 얘기를 안 했는데 CJENM 있죠. CJE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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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ENM의 SM 엔터. SM. SM 엔터 인수 보도에 대한 제공식 기한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SM을 둘러싼 뭐 하이브와 그리고 카카오 엔터 SM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와 이수만 거기에 또 CJ까지 일단은 상당히 좀 시장에서 태풍의 눈 역할을 좀 해주고 있죠. 그리고 옆에서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되게 흥미진진해요. 그리고 앞서서도 제가 이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하이브하고 이제 SM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거를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이제 결론을 안 줬어요. 결론은 질 수가 없지. 이거 어떻게 알아, 그죠? 결론은 질 수가 없죠. 어느 쪽으로 넘어갈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지금 상황에서는 하이브 쪽에 좀 더 유리하게 돌아가죠. 훨씬 더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카카오가 참전을 하느냐, 그리고 SM의 현 경영진이 이대로 물러날 것이냐, 여기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사활을 건 싸움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 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카오가 쥐고 있다. 카카오가 과연 지금 어마어마하게 쌓아놨던 투자금 자체를 이 SM 인수하는데 들이부을 것이냐. 엄청나게 많이 돈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9%를 얻어도 문제고요. 9%를 얻지 않아도 문제예요. 기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장내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물량들을 다 뽑아와야 되거든요. 장내에서 매수를 좀 뽑아와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어가지고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약간은 좀 리스크한 매매가 될 수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은 좀 잘 보면서 대응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면서 대응하셔야 돼요. 뭐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시장에서 이제 어떠한 이야기들이 지금 전해지면서 시장에서의 심리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이제 흥정은 붙이라고 싸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지금 흥정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싸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주식시장 입장에서 흥정이니까 주주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스토리고 그리고 뭔가 이제 리스크 되게 위험해 보이긴 하잖아요 위치 자체가 공개 매수는 일단 12만 원인데 카카오가 과연 이 전쟁에 뛰어들 것이냐 본격적으로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SM을 인수를 안 하게 되면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카카오엔터를 상장을 해야지만 초기 투자자에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생기기 때문에 카카오 입장에서도 일단은 굉장히 큰 무언가 목적은 있죠. 큰 목적은 있죠. 그게 이제 시장에서 그대로 발현이 될 것이냐. 어느 한쪽은 무너져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이거. 저도 재밌게 보고 있어요.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뭐 분봉상으로 움직이는 그 상황에서도 계속 저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요 정도 일정들만 정리해 놓고 큰 틀을 좀 정리를 해 놓고 대응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어차피 그날그날 주도하는 업종이라든지 주도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날그날 오전장의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대응하면 되는 거니까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에서는 성격이 좀 많이 바뀌어가죠. 순환매가 상당히 좀 많이 빨리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우도 마찬가지고 국내 지수도 그러니까 다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우도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죠. 여기 차트가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차트. 보이시죠? 다우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 34,500포인트. 그리고 나스닥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여기서 눌림목을 받고 다시 한번 직전 고점 한 12,200포인트까지. 그렇죠? 12,200포인트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지금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지수도 마찬가지겠죠. 국내 지수도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12월 달에 고점이 이제 2,500 그리고 조금 갔다가 눌렸다가 지금 두드려 맞기 이전짜리가 2,500이니까 그리고 최근에 1월 달과 2월 달까지 이어지는 요 랠리가 이어지면서 1월 효과에 대한 연장이 이루어지면서 2,500포인트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요번에 이제 2,500을 어떻게 돌파를 시키느냐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넘기 위한 허들 자체를 그러니까 목표 아니다. 결과물들이 없다. 뭔가 이제 모멘텀들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뭐 빠르게 단기에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순환매가 돌면서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갈 가능성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만약에 시장에서 매크로 상황 자체가 완전히 또 깨져버려. 그러면 투자 심리 자체가 깨진다는 얘기거든요. 투자 심리가 깨지면서 단기간에 지금 많이 올라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차익 매물들이 전체가 다 나와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이번 주. 이번 주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긴장을 하시면서 이번 주는 좀 대기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는 또 순환매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들 그리고 뭐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도 좋겠지만 바닥권에 좀 깔려 있는 종목군들 좀 트레이딩 하셔가지고 또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또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고 지금과 같이 이제 상단과 하단이 딱 막혀 있는 이런 이제 박스권 장세에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증시가 계속 진행이 되는 시장이고 또 일정 수준 주가가 막 올라가는 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또 꺾이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맹목적인 장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도 좀 성공 투자하시고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다음 주 이야기할 때 또 좀 즐겁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녹화분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뭐 두서없이 이것저것 많이 얘기해드렸는데 뭐 핵심적인 사항들은 뭐 제가 중간중간 얘기해드렸던 그런 일정들과 그런 관련 종목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잘 체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매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뭐 기업 분석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기업 분석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 좀 올리기가 좀 그래가지고 아니 좀 더 이야기를 좀 보태가지고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또 하루 이틀 정도 지나게 되면 그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올릴지 안 올릴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남은 주말 좀 편히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또 성공 투자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는 그런 한 주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